자, 교과서 203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함수라는 거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를 말하는 거죠. 함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또 다른 수의 일종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 전에 이 집합을 배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개념일기 보시면 세계유산과 그 유산이 속한 지역의 대응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합천에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유명하죠. 경주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묘는 서울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화살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과 이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처럼 두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공집합이 아니고요.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이것을 집합 x에서 y로의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대응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가 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대응이라고 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이게 대응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x의 원소를 대표해서 x 스몰 x, y 집합 y의 원소를 스몰 y라고 할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짝지어진다면 이렇게 화살표로 x가 y에 대응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집합사의 대응관계, 이거는 뭐 정의하기 나름인 것이죠. 여기에 어떤 규칙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x의 원소 2가 y 원소 c에, 그리고 x의 원소 모가 y 원소 a에 3이 되겠죠. 이게 대응관계, 이렇게 대응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림처럼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두 집합을 나타내 볼까요? 자,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집합 y를 0, 1, 2, 3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그러면 정의가 y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이 y가 바로 요 집합에 속한 원소고요. 요 x는 바로 요 x, 라지 x에 속한 원소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y 값이거든요. 그럼 1은 1로 대응되겠죠. 이렇게. 요 2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죠.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3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입니다. 나눠 떨어지니까요. 4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 값이 되는 거예요. 5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든 대응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이 오직에 다 동그라미 하세요.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죠. 대응할 때. 이 대응을, 그 대응 중에서 모두 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해 줄 때 그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함수가 교과서에 적혀 있지만 펑션이거든요. 펑션의 영어 사전의 의미는 기능이죠, 기능. 뭐 펑션 키 이런 거 키보드 자판에도 이렇게 F1, F2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누르면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능. 그런 뜻이죠. 이제 여기서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보통 함수를 F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F라는 거는 수가 아니라 어떤 대응 관계를 대표하는 어떤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집합 X, 집합 Y.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X의 각 원소에 Y 원소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 대응을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죠. 그래서 요 X라는 거 이게 이 X에 속한 원소를 Y에 속한 원소에 대응을 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출발하는 요 집합을 우리는 정역이라고 해요. 도착하는 요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1번에서 봤지만 이게 공역이죠. 이게 정역인데요. 그러면 실제 대응되는 값은 이 0, 2, 3 중에 0, 1밖에 안 되잖아요. 이 대응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역은요,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치자가 값치자예요. 그죠? 값치자, 함수값들. 대응되는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이게 우리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대응되는 y값, 그것이 x의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을 원소로 하는, 이 함수값 전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하실 때,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요, 정역은 함수값이 정의되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해요. 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역은요,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정역은 1, 2, 3이고 공역은 A, B, C인데 이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A하고 C밖에 없네요. 그죠? F3도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C, 얘네들을 원소로 합니다. 이 치역은요. 집합입니다. 정역, 공역, 치역 다 집합이다. 자, 그 다음 20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 X의 각 원소에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져야 된다. 하나씩 정해져야 돼요. 하나씩 정해져야 한다. 요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응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X의 모든 값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데 요 2는 대응되는 게 없죠. 그럼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X의 모든 값이 대응이 되는데 대응되는 게 오직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데 얘 2는 4하고 6에 대응되죠.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X의 모든 값에 Y의 값이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한 방향, 하나만 나가야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나가면 안 돼요. 두 갈래 이상 나가면. 함수가 안 됩니다. 자, 요게 바로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정역은 바로 땡땡 하시고 집합으로 1, 2, 3, 4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역 땡땡 하고요. 2, 4, 6, 8 마지막으로 치역입니다. 땡땡 하시고 2, 4,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정역, 공역, 치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응은 정역, 공역, 치역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함수 관계로서의 대응만 정역, 공역, 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정역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치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값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대응되는 y값이 바로 함수값이잖아요. 그 함수값들을 전체 함수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바로 치역입니다. 1번 여기다 정해볼까요? 그래서 치역은 바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자, 1을 대입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2를 대입하니까 4 빼기 1에서 2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요거를 처음 보통 이제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 게 보통 이제 표현인데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같은 집합이에요. 원소만 정확히 들어있으면은 순서는 집합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성 원소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역을 정하고 그때 치역을 정역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정수 몇 개를 골라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범위를 설정해서 해도 되고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몫을 남겨둡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서로 같은 함수를 이야기해보자. 자, 정역과 일단 공역이 각각 같고요.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럼 F1하고 G1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F2하고 G2가 또 같아야 되고요. 이럴 때 우리는 함수 F와 G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역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이 함수를 나타내는 이 식의 모양이 달라도 얼마든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역이 고작 이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fx는 절대값 x고 gx는 x제곱으로 정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대응되는 값이 모두 같아요. 그럼 이때 함수 두 함수 같은 함수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게 정의역 실수 전체랑은 분명히 다른 함수죠. 근데 정의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를 추구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죠? 이 조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정의역에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의역은 이제 이미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치역도, 공역도 특별한 말이 없다면 실수 전체 집합인데, 실수 전체에서도 정의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자, 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미 같은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응되는 함수값만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F1과 G1이 같다. 그죠? 4가 되죠. 또 마지막 3입니다. F3과 G3이 또 같죠. 11로서. 그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정의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값이 모두 같으므로 F하고 G가 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역량 기르기. 자, 우리가 실상원에서 대응되는 것들 중에서 대응 관계를 따질 때 이 정의된 함수의 예를 찾아보는 겁니다. 너무 많죠, 이거는. 상품에서 표시된 거 있죠. 바코드 같은 거. 이거는 당연히 함수가 되죠. 어떤 고유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바코드가 두 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태어난다. 그죠? 그 학생이 2월 달에 태어났는데 동시에 3월 달에 태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정의역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9시에는 1학년 3반 교실에 있었다. 근데 동시에 화장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10시에는 내가 또 다른 교실, 1학년 일반 교실에 있다. 그죠? 1학년 일반에 있으면서 1학년 3반 교실에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거 시간과 장소를 대응시키는 것도 하나의 함수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함수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생각했을 때. 그죠? 네. 자, 이제 206쪽 내용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란 무엇일까에
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그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어떤 그림 있죠. 곡선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어떤 도형.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그래프라고 많이 했는데, 원래 그래프의 원 뜻은요, 이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좌표 평면상에 요 순서쌍을 점의 좌표로 생각을 하고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했던 거죠. 원래 그래프의 정의는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순서쌍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점을 찍어서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래프다. 그래프의 뭐 기하학적 표시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래프의 원뜻은요, 이런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순서쌍 전체의 집합. 이게 바로 F의 그래프. F의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 순서쌍은 서로가 얘가 정의역에 속해 있는 원소고 얘가 그 대응되는 값이 되겠죠. Y좌표가. 그죠? 이것도 아무거나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어떤 규칙성으로 우리가 좌표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에 따라. 그죠? 네. 어쨌든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특히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모두 실수일 때 함수 f의 그래프는 이렇게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그죠? 이제 순서쌍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점이라고 해석되는 거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때의 정의역의 각 원소의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므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의 a에 대하여 y축의 평행한 직선 xnA와 오직 한 점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함수의 그래프가 맞다면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자를 때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직으로 자를 때 점 하나만, 교점이 하나만 존재한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함수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냥 원의 그래프. 이거 봐. 수직으로 자를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그래프죠. 그래프인데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수직으로 자를 때, 이것도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죠. 수직으로 자를 때. 그죠? 이건 어느 지점에서 임의점에 잘라도 항상 교점이 하나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유를 만약에 말하라고 한다면, 그죠? 정의역의 각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고 1, 2번은 하나씩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이유니까, 그죠? 정의역의 각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지 않으니까. 그지? 1, 2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렇게 그냥 쓰세요, 그냥.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함수가 뭐냐, 또 함수의 그래프가 뭐냐, 이걸 배웠습니다. 공부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란 무엇일까? 이제 함수 중에서도 어떤 독특한 이런 이름을 갖는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물음을 볼까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들 중에서 1대1 함수니 1대1 대응이니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함수는 정해져 있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정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원소, 임의의 서로 다른 어떤 두 원소를 비교하더라도 함수값이 대응되는 것도 뭐 달라야 된다. 그 뜻이죠. 자, 요거는 아니죠. F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거는 맞죠. 어느 두 원소를 잡아도 대응되는 값이 다 달라요. 함수값이, 그죠? 요거는 G 맞고요. 요것도 H도 맞죠.
근데 이를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이거는 치역이 137이니까 공역과 같진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h가 되겠죠. h.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거 1번, 2번에 다 나왔어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제 아래 교과서 눈에 보이죠. 화면은 안 보이지만 정의역의 어떤 임의 두 원소를 비교하더라도 대응되는 값이 다 달라야 돼요. 얘는 대응되는 값이 뭐예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를 때 1대1 함수가 되고요. 그럼 둘 다 1대1 함수죠. 그 중에서도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임의의 두 원소니까 어느 두 원소를 비교하더라도 대응되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명제에서 말입니다. P면 Q꼴의 명제는 이거의 대우가 반드시 참이잖아요. 그죠? 1대1 함수라면 요거의 대우도 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두 함수값, 대응되는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라면 두 원소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1대1 대응은 아까 개념일기에서 설명했지만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은 아주 중요하죠.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역함수 배울 때 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의미의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더라도 대응되는 값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다. 그럼 대응되는 값도 다르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죠?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걸 뭐 또 증명해야 될까요? 서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빼가지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빼서 0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이거 0이 아닌 게 확실하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이미 이 가정을 가지고 직접 증명한 거 아닙니까? x1과 x2가 다르다는 게 x1에서 x2를 빼서 0이 아니라는 것과 같잖아.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도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되죠. 그렇지만 이런 이차함수 같은 형태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x에 대하여 같은 함수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x를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y축에 대하여 대칭 관계인 두 점이에요. 이제 x축 위에 놓인 점들 중에서 두 점의 중점이 원점이 되는 거. 그죠? 아니면 뭐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죠.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죠.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6번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6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시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유명한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x축, y축 이렇게 y축 원점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V자 형태죠. 요게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이게 y는 x죠. 그죠? 이 절대값 정의 때문에 이렇게 V자 형태로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왜요? 서로 다른 두 x에 대하여 얘네 둘이 만약에 원점에 대해 대칭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든지요.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고 분명히 서로 다른 두 x인데 정의역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두 x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라도 그게 존재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요 색깔 그대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2차 함수 형태 아닌가 1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x축에 있는 두 점의 관계가 분명히 서로 다른데 만약 원점 대칭 관계라면 그렇죠? 대응되는 값이 같을 수 있어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죠. 1대1 대응.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 당연히 아니죠. 반면에 이건 가능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그래프가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지만 어느 두 서로 다른 임의의 두 x를 잡아도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공역이 치역과 같잖아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죠? 다 동시 만족해줍니까? 3번만 유일하게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를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함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는데 만약 1대1 함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반드시 1대1 대응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포함합니다.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1대1 함수예요. 그렇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자, 정의역의 서로 다른 임의 두 원소에 대하여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1대1 함수가 이거 수지말은 당연히 맞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야 틀렸죠. 1대1 함수 중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해서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죠.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맞는 거는 수지예요, 수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할 때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을 모두 그러니까 바로 태호하고 지은이가 두 학생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지는 1대1 대응이 맞는 거. 이거 설명을 바르게 한 겁니다.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등함수는요. 항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항등식과 약간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대응시킨다. 그죠? x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을 대응한다. 요거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같다라는 의미죠. 자기가 이 값과 이 값이 항상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등함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응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x를 f에 의하여 대응시킨 값이 바로 x가 되는 거죠. 이게 한자로 말입니다. 이제 함수, 이럴 때 함이, 여러분 상자죠, 상자. 네, 상자.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에서 펑션은 전혀 이 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데, 상자에 뭘 집어넣으면 자판기처럼,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상자에 뭐를 집어넣는데, 결과물이 다른 걸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참 이게 좀 적절한 게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많이 그냥 옛날부터 이게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많이 썼는데,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는 오직 한 원소에 대응할 때. 오직이죠, 오직. 여러 원소가 대응되면 안 되고요. 그냥 한쪽에만 쏠려야 돼요, 화살표가. 다른데 중간에 가다가 어느 한 놈이 삐져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값에 관계없이 x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의 값만 갖는 거예요. 이걸 상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독특한 함수죠.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나, 그죠? 그래서 다음 중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인 것을 그래프인 것을 찾으시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상수함수죠.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3으로 대응시키잖아요. 3이라는 결과물만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함수, 상수. 요거는 여러분들 y는 x라는, 그죠?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제 2면 2, 1이면 1. 결과가 항상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항등. 그런데 3번은 함수 그래프가 아니죠. 이거는 x의 각 원소에 y값이 무슨 y 대응돼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는 그냥 x는 마이너스 2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함수 그래프는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208쪽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지금 다 배운 겁니다. 첫째, 1대1 함수 배웠고요. 두 번째가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될까요?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1대1 함수 중에서도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가지 함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